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 힘을 쓸 때 필요한 근육량이 1년에 8%씩 줄어든다는 걸 아세요? 8%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산술적으로 보면 10년이면 거의 80% 가까이 근육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른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중에 근육이 없어서 뼈와 가죽만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80대 되신 분들이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준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계란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계란만 많이 먹으면 될 거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계란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계란도 좋지만 계란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좋은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단백질 보충 식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는지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이 흡수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는데 70대가 되면 50%도 차에 흡수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반 이상이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위산이 부족해져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땐 장벽이 팔팔했는데 나이 들면서 여기도 약해지는 거죠.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8세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몸무게가 43kg였어요. 키가 150cm인데 40kg이면 정말 말라셨어요. 그분은 삶은 계란을 준비해서 자주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더니 아침,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을 배부르게 드신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은 소식도 좋지만 건강하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도 30g 이상은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20g만 넘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 안 되고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겠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드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권장량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실제로는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됐는데 처음에 70세가 넘으면 1.2근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개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게 계란으로 치면 12개나 됩니다. 12개라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식사 중에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흡수되는지 아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리고 많이 접하는 계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계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6키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kg 체중이신 분은 하루에 72기 필요하거든요. 그럼 계란 12개를 드셔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란은 3개 이상 먹기 힘들잖아요. 매일 계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겨워지겠죠, 당연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 드세요 라고 하면요. 계란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계란을 드세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 계란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계란을 많이 자주 먹으니까 지겨워지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계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저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른자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계란만 드시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해요. 계란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콩에는 리친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밥하고 된장찌개를 함께 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콩류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힘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보충한다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맛도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식사라는 게 단순히 영양소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식사마저 단조로우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계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식품들이 있거든요. 다음 알려드릴 식품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건강한 단백질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들 황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해장국이나 황태찌개 생각하시죠? 그런데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아셨나요? 황태 100개에 무려 7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정말 잘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가끔 더부룩하시잖아요. 그런데 황태는 그런 게 없어요. 속이 편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메티오닌이 뭐냐면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숙취 해소에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태 끓인 국물도 맛있고 좋지만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들어있거든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찢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의 상당 부분을 황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야,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두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예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뇌에서 동물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빨라요. 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부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부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세요? 순두부, 연두부, 모두부가 다 달라요.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모두부가 가장 높아요. 순두부가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긴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려면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모두부 반 모를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넣어서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필요의 30% 정도는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두부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서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야 되냐?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황태하고 두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단백질 걱정은 상당 부분 해결돼요. 그런데 아직 더 좋은 식품들이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콩이에요. 병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완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데 병아리콩은 정말 완벽해요.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개당 17초치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병아리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병아리콩이 정말 도움이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병아리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B6가 많은데 이게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이죠. 제가 병아리콩을 추천하면 병아리콩 그게 뭐예요 하시더니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한 달 정도 드셨더니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변비도 없어지고 힘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아리콩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리 물에 불려 놓았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린 식품은 여러분들도 의외라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들깨의 단백질 함량이 20%가 넘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들깨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EPA로 변환되거든요. 이게 뭐 하냐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들깨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아프시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들깨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들깨 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 무쳐 드시거나 들깨 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드셔도 돼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깨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계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거든요.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다른 어떤 식품도 이 정도 흡수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란을 단백질의 기준, 즉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근육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노른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계란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숙으로 드세요.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반숙 계란이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흡수율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수 방해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위산 부족이에요.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데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덩개일째로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좋은 음식들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나가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 좋아요. 여름에는 오이 냉국 같은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2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미리 소화를 도와줘요. 그리고 또 다른 방해 요인이 근육 전환 능력 저하예요. 이게 뭐냐면 흡수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근육으로 변환됐는데 나이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져요.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특히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말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때를 놓쳐서 저녁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선 정작 저녁에 식사량이 많아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어 근육으로는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사 조합이에요.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해요.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는데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해요.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돼요.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거예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이 한 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단백질 분산 섭취예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거죠.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각각 15에서 20개씩 나누어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5에서 10개씩 더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0에서 80글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에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에 생선이나 두부 반모,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에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에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이라는 건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잠깐만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은 근육이 오히려 분해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조금씩 공급해줘야 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님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해보셨더니 체중은 그대로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은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좋은 방법을 드릴게요.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좋아져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아져요.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첫 주부터 시작해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국물도 좋지만 건더기를 꼭 드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해 보세요. 모두부 반, 모를 사다 놓고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단백질을 챙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이나 들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하세요. 병아리콩은 밥할 때 넣어서 드시고 들깨는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1~2개 정도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황태국, 점심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넣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황태국 끓이기 귀찮으시면 계란 하나라도 드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혹시 변화가 안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보통 G3개월 정도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이에요.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 한 줄 두부 한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은 작은 실천과 꾸준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하루에 계란 하나를 더 먹거나 황태국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78세, 할머니가 근육량을 늘리고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된 사례처럼 꾸준한 노력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교훈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하며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동기를 주었다면 아래 댓글로 건강한 단백질, 시작이라고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